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언뜻 두려움은 유형도 다양해 보이고 각자에게 필요한 해결책 역시 다양할 것 같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크게 세 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인 두려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두려움, 행동을 요구하는 두려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실수하면 어쩌지? 웃음거리만 되면 어떡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면접 떨어지면 어떡해? 더 나이 들면 어떡하지? 걔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사업 망하면 어떡해? 두려움은 특성상 생활 전체에 스며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 사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낯선 사람이 많은 파티, 새 직장을 구하는 행동 역시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면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성공의 무게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내면적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심리가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언제든 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사에 방어적이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 만큼 거대한 두려움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의 두려움은 이 한마디로 통합니다. 망했어. 난 감당 못할 거야.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사실 어떤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발달했으며 건강하고 위험을 예방해 줍니다. 하지만 그 외의 두려움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주저하도록 가로막고 파괴적이며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어린 시절 두발 자전거를 몹시 타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사주지 않았습니다.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죠. 엄마가 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는 네가 다치는 걸 원치 않아. 당시에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두발 자전거를 탄다고 그러니?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떡하니? 였습니다. 그렇게 나를 과잉 보호했던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고 코와 목에 튜브를 꽂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면회 시간이 끝나서 어머니 귀에 대고 사랑해요, 다시 올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꾸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조심해라 였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처지에서도 성인이 된 나에게 세상이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집 밖을 돌아다닌다는 사실이 신기할 지경입니다. 나는 살면서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얘야 오늘 많은 모험을 하렴 이렇게 당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조심하라며 주의를 줍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바깥 세상은 아주 위험하다는 의미이며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하기 힘든 쪽은 엄마들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당부는 곧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이 밖에도 두려움을 학습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을 알아내기란 종종 불가능하며 설령 원인을 알아냈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나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하는데 솔직히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도 자신감을 길러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든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지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것만 믿어주었으면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고 믿으면 직장 상사, 친구, 애인, 남편, 부인, 아이들의 행동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시작한 일, 직장, 돈 등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의 근원에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 부족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변화가 필요한 명확한 지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려올지 모릅니다. 어디 한번 해봐. 반신불수가 되면,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침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머뭇거린 일이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믿어보세요. 모험 많이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하는 이곳은 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지입니다.